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라 말씀해주신 대로 연구자들이 50년 동안 0.1%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알파폴드가 나오고 나서는 99% 밝혀졌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연구길래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 건가요?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는 진화라는 것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공통 조상을 지닌 동물들에 같은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 있으니 그 단백질들의 구조적인 유사성과 아미노산 서열의 유사성을 인공지능한테 주고 학습을 시켰을 때 인간이 놓친 패턴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요즘 과학의 새로운 진행자 요즘껏 혜지입니다. 익숙한 얼굴이 아니라 깜짝 놀라셨죠? 저는 강주한 MC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요즘 과학을 이끌게 된 국립가천과학관의 문혜지 주무관입니다. 앞으로도 쉽고 유익하게 과학 뉴스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강주한 MC의 깜짝 인사 준비해놨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24년 노벨상 시리즈의 마지막 노벨 화학상입니다. 올해 수상자는 우리도 잘 아는 알파고를 만든 회사죠. 딥마인드 허사비스 CEO와 존 점퍼 수석연구원, 그리고 워싱턴대의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가 수상을 했는데요. 오늘 이 연구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화학연구원의 최경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경민 박사님은 이미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고 약간 과학 커뮤니케이터로도 소통을 하고 계셔서 약간 구면인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학연구원 신약정보기술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최경민입니다. 저는 저분자 유기화합물 기반 신약개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암이나 치매 등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박사님 방송 출연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들었어요. 네. 스타킹에도 나오시고 생활의 달인에도 3번이나 나오셨다고요. 네. 제가 오늘 처음 영상인데 이런 대단한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아주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공중파 촬영 경험만 있지 유튜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공중파.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의 달인에 어떤 달인이냐 하면은 큐브 빨리 맞추기의 달인이라고 하시거든요. 저희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럼 뭐 어디 준비된 게 있을까요? 네, 그럼 큐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와! 그럼 제가 한번 섞어 봐도 네, 괜찮을까요? 일단 미리 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요. 제가 조금 늦게 눌렀는데 한 18초 정도에 하신 것 같아요. 많이 죽었네요. 많이 죽은 네. 거예요? 와, 저는 18시간 줘도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하세요. 너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어릴 때부터 막 노벨상 받아야 돼 하면서 연구자들의 목표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노벨상이 실제 과학자, 연구자분들께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요. 노벨상이라고 네. 하면은 저희 같은 과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노벨상. 그럼 저희 같은 과학자들도 의뢰 한 번쯤은 당연히 상상을 해보거든요. 내가 노벨상을 받는다면 그럼 나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약간 현실적이지 못한 거를 상상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막연하게 막 노벨상 받으면 어떻게 하지? 막 강연 어디 다니지? 뭐 그런 상상은 못해도 뭐 의뢰 많은 상상을 했었는데 저는 약간 바꾸는 싶지만 약간 연구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궁금하고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지 약간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를 하면 하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은. 제가 궁금한 거. 궁금한.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과학자를 꿈꾸면서
제가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 과학자가 됐지 뭐 오. 노벨상 받자고 과학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너무 네. 멋지네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 약간 네. 변명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너무 멋진 답변이셨고, 그러면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유기화학자 네. 출신이고요. 어. 그래서 저희 유기화학 분야에서 노벨 화학상들이 나왔을 때가 항상 가장 기억에 남는데 네. 그 중에서도 또 하나를 꼽아보라면은 2010년도에 노벨 화학상 주제였던 이제 팔라듐 촉매 교차작전 반응이 오.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오. 그게 어떤 반응이냐면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탄소 조각이 있을 네. 때 그 두 개를 딱 하나의 결합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오. 근데 그 서로 다른 두 개가 이어질 수도 있고 네. 똑같은 게 이어질 수도 있고 네. 엄청 다양한 경우에 수에서 딱 선택적으로 네.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화학적으로도 대단하지만 이거를 새로운 소재에 응용을 해서 신소재를 개발하기도 하고 뭐 약에서 중요한 탄소-탄소 결합을 딱 깔끔하게 이어준다거나 네. 해서 저희의 삶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바꿔놨어요. 어. 네. 사실 이게 2010년 노벨 화학상 네. 주제인데 제가 박사후 연구원 동안 했던 연구는 탄소 질소 결합 하나를 딱 오. 선택적으로 만들어주는 연구를 했거든요. 약간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세상을 지금 많이 바꿔가고 있어서 와. 한 5년 전쯤에 네. 후보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어. 예측으로. 오. 근데 불발이 됐지만 아. 혹시나 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와.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불러주시는 오. 걸로. 그러면 유기화학 분야가 노벨 화학상을 받으면 꼭 다시 와주시는 걸로. 네. 이번 노벨 화학상의 키워드는 AI와 단백질 구조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백질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단백질 파우더, 닭가슴살, 계란 이런 먹는 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다른 거겠죠? 흔히 보통 저희가 단백질, 막 네. 닭가슴살 그런 데서 말하는 단백질은 영양소예요. 저희가 뭐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할 때 그 단백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먹어서 그쵸. 근육을 키우거나 망가진 세포를 재생시키거나 할 때 그런 단백질, 저희가 섭취한 단백질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노벨 화학상에서 말하는 단백질은 약간 다르고 우리 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작은 로봇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매 순간마다 이 단백질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세포를 키우거나 아니면 세포가 쪼개지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의식하지 않는 동안 단백질이라는 작은 로봇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먹는 단백질 말고 저희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로봇 단백질들에는 저희 혈당 조절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혈액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 말로만 들으면 다르잖아요. 맞아요. 뭐 영양소와 로봇이라고 했는데 말은 단백질이잖아요. 네. 사실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두 개의 단백질들을 이루고 있는 단위 성분들이 똑같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아미노산. 그렇죠. 아미노산 막 중요하다, 뭐 필수 아미노산, 맞아요. 뭐 아미노산 음료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단백질을 이루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단백질을 먹어서 소화가 되면 단위 아미노산이 되고 그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다시 조립이 되면서 단백질이라는 작은 로봇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희 몸은 이제 20개의 아미노산이 한 줄로 쭉 이어진 다음에 그게 쭉 이 실처럼 존재하진 않고 서로 당기거나 밀쳐내거나 하면서 점점 이렇게 접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이 실 뭉치처럼 3차원 구조를 이루게 되고 그 구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저희 몸에서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서열,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구조, 3차원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서열, 구조, 기능.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열, 구조, 기능. 네. 단백질이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작은 로봇의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단백질을 연구한 이번 노벨 화학상의 수상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 알파폴드인데요.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가 왜 노벨 화학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연구인 건지 좀 궁금해요. 이번 노벨 화학상은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랑 말씀하셨던 대로 설계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알파폴드는 누구나 다 들어봤을 법하기 그쵸. 때문에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폴드라는 것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알아내는 게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 아까 말씀드렸죠. 네. 아미노산의 서열이 단백질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기능이 기능. 된다.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기능을 이해함을 바탕으로서. 그 다음에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약을 개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백질과 같은 분자들의 구조를 결정하는 연구들, 그 방법론들이 노벨 화학상의 단골 주제예요, 사실. 네,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많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요? 1962년과 64년에는 X선, 저희 엑스레이 찍을 때 그 네. X선하고 1911년 그리고 2002년에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 그리고 2017년에는 전자선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다 빛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사용을 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연구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연구 방법론과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약 23만여 개의 단백질의 구조가 밝혀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규명한 게 23만 개인데 네. 사실 알려진 단백질은 2억 개거든요. 네. 엄청 많죠. 그리고 보통 이거를 하나를 실험적으로 결정을 하려면 평균적으로 4년 정도가 걸립니다. 하나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5, 60년 동안 네. 23만 개, 이것도 많기는 해요. 그런데 알려진 2억 개를 다 네. 밝혀내는 건 지금 속도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번 노벨 화학상 수상 주제인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라 말씀해주신 대로 연구자들이 50년 동안 0.1%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알파폴드가 나오고 나서는 99% 밝혀졌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연구길래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 건가요? 사실 이 알파폴드 이전에도 이런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구조를 예측하려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허사비스와 점퍼 박사님, 두 분의 박사님이 네. 주도적으로 개발에 참여한 알파폴드가 있고 거기에 2세대라고 알파폴드 2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2억 개 알려진 단백질 중에 99%의 구조 예측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정확도도 완전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연구자들,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각자 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을 거고 네. 그때 단백질 구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이 알파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현재 약 200만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이 알파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파급력이 진짜 그러네요. 어마어마하다고 와. 볼 수 있죠. 앞서 말했듯이 컴퓨터를 사용한 것도 최초는 아니고요. 네. 인공지능을 사용한 것도 최초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딥마인드사에서 개발한 알파폴드가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노벨 화학상을 했는데 대체 어떤 부분이 달랐길래 그랬는지 예상이 힘드시겠죠. 너무 어렵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폴드 이전까지의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구조 예측 그 모델들은 약 20만 개의 단백질 구조 정보를 학습한 모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 23만 개 정도 밝혀졌다고 사람이 했잖아요. 연구자들이 알아낸 거. 네, 그래서 그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이런 서열일 땐 이런 구조가 있겠거니 하고 학습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유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열 정보를 학습을 한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아미노산 서열, 완전 모르는 걸 넣었을 때 그 구조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그 모델들의 예측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했냐면 이 진화라는 것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공통 조상을 지닌 동물들에 같은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 있으니 그 단백질들의 구조적인 유사성과 아미노산 서열의 유사성을 인공지능한테 주고 학습을 시켰을 때
인공지능이 이제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쵸. 그러면 인간이 놓친 패턴을 오.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로 다른 동물들이 지닌 단백질들의 진화 정보, 서열 정보, 구조 정보들을 두루두루 학습한 알파폴드는 이 초기 모델부터 기존의 다른 예측 프로그램들이 보여주었던 정확도를 아득히 뛰어넘었고요. 오. 2세대 알파폴드 2에 이르러서 오. 정확도를 거의 90%까지 와. 올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알파폴드의 후속 모델이 개발 중에 있으니 앞으로는 거의 정확도가 100%에 가까운 와. 구조 예측이 가능하지 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연구 주제인 단백질 설계 연구도 그만큼 획기적일 것 같은데요. 이 연구로 세상에 없던 단백질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연구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허사비스와 점퍼 박사님이 개발한 알파폴드는 이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기능이죠. 근데 두 번째 연구 주제인 단백질 설계 연구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의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능을 위한 3차원 구조를 설계를 하고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미노산 서열을 계산해내는 거죠. 우리는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백질들이 하는 일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 몸 밖에 있어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보다 보다 더 높은 효율을 보이는 단백질의 구조를 보완할 수 있고요. 그거를 계산을 통해서 아미노산 서열을 도출해내면 그 단백질을 현실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단백질, 항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플라스틱 폐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인공 효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 발전에 쓰일 수 있는 뭐 또 다른 효소들, 단백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단백질들을 개발하게 되면 저희의 삶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혁신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신소재 개발과 같이 우리 삶에 너무나 가까운 그런 성과를 주는 연구네요. 네. 오늘 살펴본 단백질 구조 예측 설계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만 명 이상의 연구자가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박사님도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부터 먼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단백질에 달라붙는 작은 유기화합물 분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성장하고 분화하고 이렇게 커져 나가는 과정들을 단백질들이 다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만약에 많이 존재한다거나 기존의 단백질하고 살짝 다른 그런 변이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요, 저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데도 세포가 계속 커지거나 퍼져나가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암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암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단백질이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자체를 분해해버릴 수 있는 작은 유기화합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분자 기반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암 치료 관련된 신약을 연구하고 계시군요. 네. 그럼 연구하실 때 알파폴드를 실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좀 생생하게 들려주세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단백질에 달라붙는 유기화합물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와 같은 신약 분야의 연구원들은 그 목표로 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어느 부분에 어떤 분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또는 자물쇠의 열쇠 구멍처럼 그 안에 화합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등을 알아야 달라붙는 분자를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질병 단백질 중에는 구조가 안 알려진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구조가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해서 그 구조를 예측하고 그걸 바탕으로 거기에 달라붙을 수 있는 분자들을 이제 고안을 하고 있죠. 앞에 말했던 것처럼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만들고자 하는 분자가 그 단백질에 얼마나 잘 달라붙은지 그것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단백질의 분자가 달라붙었을 때 에너지적으로 그게 얼마나 안정해지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 분자를 실제로 만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분자 유기화합물 신약을 설계를 하고 있고 그때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와, 진짜 박사님의 그 항암 관련 연구
그 연구하실 때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듣고 나니까 이번 노벨상의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벨상을 쉽게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던데 저를 이해시키셨으니 그 어려운 걸 해내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최경희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노벨 화학상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분의 1을 수상하게 된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의 연구의 주역에 한국인 연구자가 계셨다고 합니다. 2021년에 로제타 폴드를 처음 발표한 사이언스지 논문이 있었는데 그 제1저자가 서울대 백민경 교수님이시라고 해요. 백민경 교수님에게 노벨상이 주어진 건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큰 감동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노벨상은 인류의 발전에 헌신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옆에 계신 최경민 박사님을 포함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과학자분들 모두 그 자격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만나요. 그럼 안녕. 요즘 것이 아닌데 요즘 것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해명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의혹은 의혹일 뿐 이제 제가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 유튜브 좀 진행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저도 좀 봤는데 저 정도면은 요즘 것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요즘 것이라고 제가 스스로를 만든 거고요. 네. 여기까지 강주한 MC 혼자만의 생각이었고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모두가 공감하실 네. 내용이지 않을까. 네. 어쨌든 요즘껏 강주한 진행자만을 기다리며 요즘 과학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마지막이지만 요즘 과학은 마지막이 아니니까 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비주얼로 문혜지 주무관님이 또 여러분을 찾아와 줄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요즘 과학 많은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가지고 제가 부담이 너무 크네요. 그래도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과학 뉴스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선배님? 저는 응원을 할 건데 이제 문혜지 주무관님께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도 시청자가 되어서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